자, 요즘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헌법. 우리 국가의 근간은 헌법이죠. 그걸 어기거나 그게 흔들리면 나라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헌법에 규정된 그런 삶을 살지 않거나 그런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엄청난 혼란이 온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죠.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이런 인생의 헌법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질 때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우리 끊임없이 오죠. 일상의 선택의 순간도 오지만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또 찾아옵니다. 그때 변하지 않는 바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것이 저는 인생 헌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런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가 그때 이제 결정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결정이 또 어떤 결정들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그런 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죠. 항해를 할 때 목적지가 첫 번째였다면 이제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나침반은 항해를 할 때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죠. 만약 나침반 없이 항해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목적지는 분명한데 나침반이 고장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 못 가죠. 못 가죠. 당황하겠죠.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것은 인생 헌법입니다. 여러분은 인생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문화된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써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리더의 조건. 세계 대공황 때였던 1929년 겨울, 침체된 미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대책회의가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그날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당시에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22년 후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쩌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오버랩 되기도 하죠. 미국 최대 공익사업회사 사장이었던 사무엘 인줄은 무일푼의 범죄자가 되었고, 세계 최대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스는 정신 이상자가 되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의 사장이었던 리처드 휘트니는 형무소에 수감됩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장관이던 엘버트 폴은 수감되었다가 사면되었지만 그 후에는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합니다. 또한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던 2세 리버모어, 세계에서 가장 큰 독점 기업의 회장이었던 이반 쿠리게, 국제청산은행의 은행장이었던 레온 플레이르트 등 이 세 사람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내 삶의 내 인생의 기준을 있다라는 걸 말하죠. 생각의 체계가 확실한 사람, 일생 동안 벌어지는 모든 선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불변의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최고의 기준으로 삼을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성공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의 기준이 없으면 스스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인생의 중대한 갈림길에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가치 체계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그릇된 선택을 해서 결국에 잘못된 길도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헌법이란 원칙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모든 법률의 토대가 되는 기본법으로 대통령도 취임할 때 이 헌법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맹세하죠. 헌법은 모든 것의 판단 기준, 방향을 잡아주는 성문화된 문서입니다. 헌법은 아무리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변화해도 강력한 힘을 끊임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죠. 원칙이란 심오하고 근본적인 진리, 전통적 진리, 보편적 공통 분명, 표준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의 능력을 잘 발휘하게끔 이렇게 그 네 가지를 잘 연결해주는 실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개인헌법, 우리 개인의
원칙을 말해요. 나는 이런 걸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기로에 섰을 때, 또 그날 짧은 순간 어떤 일을 해야 될지 판단할 때 기준 체계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개인 헌법입니다. 나아가 변화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강력한 힘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시간을 사용할 때, 재능을 사용할 때, 내가 에너지를 쓸 때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개인 헌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좀 더 올바른 선택에 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일컬어지는 사람이에요. 미국 지폐가 6가지가 있는데 그 6가지 중에서 가장 큰 지폐가 $100 지폐입니다. 그 $100 지폐에 인물이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이고, 링컨과 함께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뽑히는 분이죠. 미국 헌법을 기초한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은 리더로서 갖추어야 될 성품을 13개 덕목으로 분류하고, 이분은 그것을 만들고 늘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는가를 점검하는 삶, 그러니까 체크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체크표를 만들어서 그것을 무려 50년 동안 지속해서 매일매일 평가하는 삶을 살았대요. 이분이 만든 체크표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쪽에는 날짜를 쓰고요. 한쪽에는 항목을 썼다라고 합니다. 날짜 1일, 2일, 3일, 그러니까 한 달 것을 이렇게 체크표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체크했는데, 이 체크표의 항목에는 13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13가지. 13가지가 절제, 과묵, 질서, 결단, 검약, 근면, 진실, 정의, 온유, 청결, 평상심, 순결, 겸손, 이 13가지 덕목을 매일매일 체크한. 절제는 과음과식을 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주어진 일을 제때한다. 할 일을 꼭 하겠다고 결심하고 반드시 실천한다. 다른 이와 나를 위한 것 외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항상 유익한 일만 하며 불필요한 행동 없이 삼간다. 남을 속이지 않으며 순수하고 정당하게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나의 유익함이나 받아야 할 이익도 놓치지 않는다. 극단적인 것을 피한다. 몸, 의복, 생활을 깨끗이 한다. 사소한 일로 마음을 흩뜨리지 않는다. 건강이나 후손을 두는 목적 이외 성생활은 절제하며 자신과 상대방의 인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유지한다.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는다. 이것을 겸손, 진실 이렇게 쭉 쓰고 13가지를 쓰고, 내가 그날 잘 살았어. 그러면 태양처럼 빛난 하루야. 그래서 동그라미를 쳤대요. 태양을 표시했대요. 그런데 절반은 잘못됐어. 그러면 반은 어두웠어. 물론 이 검정색이에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썼지만 검정색으로. 그리고 내 삶이 오늘은 어두웠어. 이 부분에 있어서 겸손하지 못해서 그러면 시커멓게 내 삶이 어두웠다라고 이렇게 표시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체크하는 것을 13개 항목에 대해서 50년 동안 지속했는데, 목표가 뭐였느냐? 13개 항목이 다 밝은 태양이 되는 거였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걸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처럼 할 수 있을까? 멋진 분이에요. 이분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정규 학교를 전혀 다니지 않았지만 엄청난 업적을, 발명가로서, 법률가로서, 또 정치가로서, 그 다음에 음악가로서, 물리학자로서 엄청난 일들을 해냅니다. 작가로서.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하이럼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세계적인 자기관리 및 리더십 전문가입니다. 이분도 개인헌법을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마음과 정신, 온 힘을 다해서 신을 사랑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신의 계율을 모두 지킨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뛰어난 남편이요 아버지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추억을 기린다. 지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한다. 모든 일에 정직하다. 멋진 언어를 구사한다. 강하고 건강한 몸을 가꾼다. 시간을 귀중하게 여긴다. 경제적으로 자립한다. 매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 사람들의 인생을 변화시킨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언제나 질서를 유지한다. 메타코칭을 만들 때
다섯 가지를 우리 연구소장님과 의논하면서 다섯 가지 우리 아이들 우리 메타코칭에는 이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를 만들었습니다. 나는 하루 86,400초를 스스로 관리하는 셀프 리더가 된다. 나는 나의 비전을 세우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돕는 사람이 된다. 나는 긍정적 사고와 살리는 언어를 사용하는 내 삶의 주인공이 된다. 나는 매일 독서를 통해 삶에 적용하고 영향력을 확장한다. 나는 매일 나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고 결단하고 행동한다. 이런 사람을 만들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메타코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20대 때에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던 것들인데 나는 평생 배우는 자로 산다. 나는 평생 모험하는 인생을 산다. 나는 무모해 보이지만 도전하는 삶을 산다. 나는 쉬운 길이 아닌 어려운 길을 선택한다. 아내가 매우 싫어합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된다. 나는 가장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6번째 항목은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수영대회도 개최하고 무슨 뭐도 하고 그러면 모임을 딱 하면은 그 중에서 예를 들어 30명이 모였어. 그럼 30명 중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을 중심으로 기준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준을 세우잖아요. 거의 그 실패, 실수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모든 사람이 거의 다 만족을 합니다. 예를 들어 선물 하나를 주더라도 1등한 사람 선물 안 줍니다. 저는 늘 꼴등한 사람이 1번으로 상을 줍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다음에 또 와요. 그리고 더 열심히 해서 자기도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렇게 했을 때. 그런데 1등한 사람 주잖아요. 그냥 자기도 모르는 유화감이 그 그룹 사이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모임 같은 걸 하잖아요. 제가 많은 이렇게 단체들을 운영을 하는데 자랑질입니다. 만족도가 매우 높아요. 사람들이 그런 아주 행정적인 모임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갑니다. 들어오고 싶은 사람이 줄을 섰는데 안 나가요. 그러니까 못 받습니다. 세상에 그런 행정적인 그런 일을 하는 데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강의 끝나고 송년회 했거든요. 송년회 때 그런 모임에 송년회 때 협회라는 걸 하는데 그 협회 모임에 4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참석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원이 35명이거든요. 이사회 정원이. 근데 이제 그 이상 못 받아요. 근데 줄이 섰습니다. 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근데 안 나가요. 내년에도 나갈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올 거예요. 다 돈 내고 하는 거거든요. 이사하려면.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겁니다.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간다. 주도성 강의할 때 했던 거죠. 내 삶의 칼자루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한 가지만 이것에 대한 사례로 이야기하면 그래도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 달라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신용카드를 안 씁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는 미래의 소득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그 부분까지도 그래서 나는 빚이 없는 삶을 산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빚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는 빚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유로우려고 제가 잘 살려고 좀 더 행복하려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지금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곽태영 원장님 이거 해달라. 아니 내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그거 하면 그래서 안 해요. 나는 이게 행복해. 물론 미안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게 기준이 이제 지금은 되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무리하게 뭔가를 확장하고 이런 건 하지 않을 거예요. 저를 올가매는 것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약속도 잘 안 합니다. 이렇게 해줄게 이런 건 말 잘 안 해요. 옛날에는 좀 했던 왜냐면 그게 항상 올가미가 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못 살게 만들더라고요. 저를 함부로 약속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 인생 헌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달라요. 사람마다 가치에 대한 판단 기준이 달라요. 근데 나는 어떤 무엇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인가, 돈인가, 비전인가, 우정인가, 정인가, 가족인가, 리더십, 건강, 지식, 신앙, 통찰력, 안정, 성취, 봉사, 명예. 이것은 사례입니다. 사람마다 다른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공화국의 헌법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나는 벤자민 프랭클린과 하이럼 스미스의 개인 헌법을 참고하여 나 자신의 개인 헌법을 만들어 선포하고자 합니다. 나의 개인 헌법은 나의 일생을 지배할 가치와 원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10가지를 만드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이 이걸 어려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초, 중, 고 학생 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해주면 조금 더 쉽겠습니다. 나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날 주어진 숙제를 미루지 않는다. 뭐 등등. 나는 학교나 학원에 지각하지 않는다. 이것을 초중고 학생이라는 것으로 딱 조금 시간을 좀 이렇게 한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걸 쓰는데 쉽겠습니다. 근데 일생으로 쓰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그러면 이제 내가 중학생이면은 중고생 때, 초등학생이라면 뭐 초중 때 이렇게 제안을 주면은 조금 더 쉽게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10가지를 쓰게 하면 됩니다. 결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인생헌법은 내 삶의 나침반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인생헌법은 큰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일하는 리더, 자신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는 리더가 되도록 돕습니다. 소감을 써보도록 할게요. 새롭게 알게 된 점,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긴 한 가지 써보겠습니다.